안녕하세요. 영어 원서 모임 V클럽 나리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만나볼 작품은 월든인데요. 제가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월든이란 작품은 다른 고전에 비해서 굉장히 읽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984라든지 뭐 찰스 디킨스 소설 이런 것처럼 스토리가 있으면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읽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월든의 책은 1800년대 중반 작품이라서 언어 자체도 당연히 어렵긴 하지만 스토리가 없고 그때그때 약간 뭐 주제에 연결이 되기는 하지만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이 사유의 흐름 이런 에세이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여러분이 정말 많다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뭐 단어도 찾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방법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한국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여기 좀 나한테 되게 와닿는다. 그런 부분만 골라가지고 영어 책에서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나한테 와닿는 문장 부분 중에서 내 삶에 반영해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작가 간단하게 만나보면요. 1817년, 이제 매사추세츠 콩고드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매사추세츠 콩고드 하면은 여기 보스턴 위쪽 지명이 네 여기 위쪽 여기 이렇게 태어났고요. 그리고 하버드 졸업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버드를 졸업을 하면 이 당시에도 어떤 로열이나 정해진 좋은 직업들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 헨리 데이비드 서로우는 되게 재밌었어요. 뭐 연필 제조업자 이런 일도 하고 굉장히 그냥 기술을 연마하는 그런 노동직의 일을 전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에머슨을 만나서 철학적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에머슨은 이제 랄프 엘더 에머슨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과 인연이 돼서 이렇게 글도 쓰고 자기 일도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월든 호숫가에 들어갔던 게 28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월든에서 지내면서 거의 2년 2개월 정도 지냈다라고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투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1박 2일이었어요. 굉장히 짧긴 했지만 이 인두세라고 해서 사람 머릿수대로 내는 세금이었는데 국가에 저항하는 의미로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았고요. 어, 부정했던 이유는 노예제를 반대한다든지 당시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에 반대하는 그런 자신의 의지 표명으로서 일부러 투옥이 됐는데 친척 중에 누군가가 이 사람이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을 내줬다고 해요. 그래서 풀려나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했다. 나는 왜 감옥에 있을 건데 풀어줬냐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이때 기억으로 이제 시민 불복종이라는 또 짧은 에세이가 나오게 되고요. 다시 이 월든 호수에 가서 계속 생활을 하게 되고 2년 2개월 이후에 이제 사회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책이 콩고드 강과 메리맥 강에서 일주일이라는 책인데 사실 월든을 들어갔던 이유도요. 이 책을 작업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월든 책의 서두 부분에 나와요. 책 제목은 나오지 않지만 내가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어서 갔어 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 책을 쓰려고 들어갔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요. 이 책은 소로우가 굉장히 좋아했던 형 존이 갑자기 죽고 나서 그 형의 죽음을 추모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하고 그 다음에 뭐 시민 불복종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수정 작업을 거쳐서 우리 월든이라는 책이 출간되게 됩니다. 자, 이후의 삶은 요렇게 진행이 되고 44세 나이로 결핵으로 사망하게 되는 게 우리 헨리 데이비드 소로입니다. 그래서 읽은 분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굉장히 책 제목도 유명하고 이 보스턴에서 30분가량 가면 나오더라고요. 차로. 그래서 저는 보스턴까지만 가봤는데 알았다면 이 월든에 가봤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월든 호수이고요. 지금은 가면은 굉장히 관광지로 되어서 굉장히 시끄럽다고 합니다. 시끄럽고, 근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집에서 2년 2개월을 자급자족하며 살았다는 일화로 유명한 책이 우리 월든 되겠고요. 저는 이제 이 메시지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게 월든에 나오는 구절인데 나는 정말 내 의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숲에 갔다라고 이제 월든에서 이 문장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실 소로우가 이렇게 월드노스에 가서 살았던 것은요. 여러 이유가 복합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뭔가 집중해서 내가 글을 쓰고 싶다라는 느낌에 이 월든을 향해 갔다라고 월든에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갔다라고 나오는 부분인데 아니면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이제 이 당시에 소로 말고도 유토피아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 반항하고 이 산업화되어가는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게 이제 막 조금씩 생기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반대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이런 모임들이 있었고 소로는 아니야 난 사회가 아니라 개인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게 우리 소로의 의견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중에 혹시 이걸 아시면 우리 소로한테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이제 소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줬던 우리 에머슨이 있는데요. 일단은 사상적으로 초월주의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집니다. 초월주의라는 거는 뭔가 더 직관적인 뭔가 깨달음을 느낄 수 있어 라면서 개인주의나 자연의 신성함 아니면 내면의 빛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해요. 이성, 감각 뭐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초월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초월주의인데 이 사회적 배경 보시면 산업화되고 물질주의 팽배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데에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영향을 우리 소로가 받아서 월든 숲에 갔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에머슨이 월든 호수 근처에 굉장히 넓은 땅을 좀 샀다고 해요. 그래서 월든에 땅을 샀기 때문에 이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그쪽으로 가서 집 짓고 살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와요. 그리고 이 집에 살면서도 이 소로의 빨래는 어머니랑 누이가 와서 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해줬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완전히 혼자 막 자급자족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막강한 뒤에 후원자도 있고 빨래해주는 엄마도 있었다. 뭐 이런 데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데 가서 뭐 단 일주일 한 달 지내기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월든을 읽다 보면은 소로우가 야, 나 이랬어 라고 막 자랑하는 느낌은 또 아니에요, 사실상. 이런 걸 거창하게 말하고 있진 않으니까 우리가 이 월든을 직접 읽으면서 담백하게 소로우가 하는 이야기 자체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이 배경 설명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월든 읽었을 때 이렇게 좋은데 왜 다시 사회로 돌아갔지?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이제 주석 달린 월든이라고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책을 보니까 떠난 이유도 좀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에머슨이 해외 강연을 가서 집을 비워야 되니까 자기 집과 저기 가족을 돌봐달라 부탁을 해서 바로 이 소로우가 출발을 했대요. 에머스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마치 원래 이 숲에서 빨리 돌아가고 싶었나 어디 사이로 가고 싶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본인의 일기에서도 뚜렷이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곳에 갈 준비가 됐기 때문에 갔고 그곳을 떠날 똑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일기에서. 네,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배경 조금 알고 우리 월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번 교재를 만들었잖아요. 데이 1, 2, 3에서. 그래서 에피소드 1,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데이 1, 2 간단하게 이 포커스해서 볼 건데 이제 첫 번째 데이 1 보게 되면은 영어가 어렵진 않아요. 이제 월든호스에서 매사추세츠의 콘코드 월든호스에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마일 떨어져 있었다. 1.6km 마을에서 떨어져 있었다라고 해서요. 이 월든 호수가 있고 호수에서 위쪽으로 1.6km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위쪽이었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이제 마을이 있기는 했었죠. 그래서 1.6km 정도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걸어 다닐 수는 있어요. 보통 뭐 달리기 할 때 3km, 5km 뭐 이렇게 달리기들 하니까. 자, 그리고 집을 혼자 지었고 I earned my living only by working with my hand라고 해서 내 손으로 내가 먹고 살았어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2 years and 2 months라고 해서 2년 2개월을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사회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I will not talk so much about my own life.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야. 않았을지어다. 만약에 타운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이유 자체가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써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물어보죠. 질문이 좀 무례할 수 있지만 자기가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고 뭘 먹었는지, 외롭진 않았는지, 무섭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봤죠. 그리고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밑에 보시면 because of these questions 이러한 질문들 때문에 나는 이 책에서 그걸 답변하기로 결심을 했고 if some readers are not interested in me 나한테 관심이 없다면 몇몇 독자들은 I ask them to forgive me 나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라고 해요. 그래서 서두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소로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이래서 이 책을 쓰고 있고 여러분이 나의 삶을 100% 모방할 필요도 없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멘트들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월든을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여튼 자 그리고 이제 데이 2 넘어가게 되면은 데이 2 부분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제 소를 끄는 이런 팀스터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주로 썼던 1800년대 중반에 썼던 용어더라고요. 과거에 소나 말을 끌던 사람을 팀스터라고 하고요. 저 도로 위에 팀스터를 좀 봐라. Wending to market by day or night예요. 이제 wend 하게 되면은 고랑 좀 다르게 이렇게 이리저리 방향 틀면서 천천히 가는 거 그걸 wend라고 하고 밤낮으로 마켓에 가는 저 소 끌고 가는 사람 봐라. Does any divinity store with him? 그 자신, 이 팀스터 안에
어떤 고요한 스터가 있니? 고귀한 스터가 있니? 라고 하는데 스터는 약간 요동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스토링 하게 되면 막 휘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귀한 그런 움직임이 이 팀스터 안에 있기는 하니 his highest duty 그의 최고의 임무는 사료나 물을 그의 말에게 먹이는 일이야. 그러니까 뭐 비하인가요? 비하까지는 아닌데 근데 뭐 해봤자 저 사람한테 highest duty는 그냥 여물이나 주는 거지. 그러면서 what is his destiny to him compared with the shipping interest예요. shipping 운송이죠. 운송에 관한 이해관계. 그러니까 운송업에서 있게 되는 이익과 비교했을 때 그에게 있어서 그의 운명은 무엇이니?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운송업 이익과 이게 정말 어떤 거대한 움직임이라고 본다면 그에 비해서 우리 팀스터의 일은 굉장히 약간 하자롭게도 느껴지죠. 이런 부분 보면. 그리고 does not he drive for a score maker star 라고 해요. 스코어 하게 되면 대지주 이게 돈이 많은 유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런 소동을 위해서 운전하고 있는 게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봤더니 이제 score maker store라는 거는 일단은 S 해가지고 도움을 맞추고 있고요. 이 도움을 맞추고 있는데 소로가 만들어낸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이 예전 이제 네데니얼 호손 책에 보게 되면은 잡지에서 뭐 미스터 Smooth It Away 라든지 Take It Easy처럼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미스터를 붙여서 사람 이름처럼 썼다고 하죠. 작품에서. 그래서 이걸 보고 소로가 이렇게 쓴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Score Make a Store라고 하면은 이 자기 안에 디비니티 스토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지도 않은 사람이 어떤 타인 그것도 돈이 많은 스코어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소동을 위해서 그냥 드라이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동자 그것도 굉장히 큰 힘에 의해서 조종이 되는 노동자를 말을 하겠죠. How godlike, how immortal is he? 자, 마치 신처럼 죽지 않나? 그래서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그가 얼마나 몸을 웅크리고 있고 떳떳하지 못하게 스닉하면요. 뭔가 몰래 보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스닉, 몰래 뭘 하는 거. 그래서 떳떳하지 못하게 뭔가 움직이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것 좀 봐. How vaguely, 얼마나 애매하게 그가 하루 종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Not being immortal, nor divine이에요. 우리가 신성한 신적인 것 할 때 divine 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신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이렇게 하루 종일 fierce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뭐랄까요?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느낌이죠. 어차피 죽을 건데 뭘 그렇게까지 몸을 움츠리고 있어. 이런 시선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어떤 노예나 과묵의 죄수들 of his own opinion of himself죠. 그 자신의 자기 의견에 의해서 스스로 slave나 prisoner가 된다는 거죠. A fame 이러한 것들은 won by his own deeds예요. deed 하면 어떤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명성은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팀스터가 이렇게 쭈그리고 막 이런 걸 하는 거는 물론 뭐 스코어 메이커 스토어도 있겠지만 어쩌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프레이즈는 죄수나 노예가 되는 건 아니냐라고 묻고 있죠. 그러면서 public opinion is a weak tyrant예요. 그런 큰 opinion은 어떤 약한 tyrant래요. 독재자일 뿐이래요. 뭐에 비교했을 때 our own private opinion
우리의 개인적인 의견에 비교했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도 하지만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슬레이브나 프리즈너로 만들고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틀 안에 갇혀서 괜히 막 웅크리고 스니크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마부로 예를 든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한테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은 문장을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조금 요 한 달러 정도 몇 줄만 읽어도 참 생각할 게 많은 월든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